써보니까 어때요? 가발하고 너무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골격과 모발과 모질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면서 배우는 작업으로 잘라야 되는데 대응하는 걸 자르지는 않고 맨날 가발에만 자르다 보니까 가발은 맨날 환경은 비슷해. 똑같아. 뭐 숱이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100% 인모거나 70% 인모거나 그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제일 우리가 연습을 잘하게 해주는 가발이 뭐냐면 피가발. 왜 피가발이냐? 덧가발 있죠. 왜 덧가발이 좋냐면 울퉁불퉁해. 내 말 안 들어. 근데 그게 현재 고객의 골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인턴 때 레이어를 한번 배워가지고 세임 레이어를 진짜 100번을 잘랐어요. 100번을 잘랐는데 너무나 열받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좋은 자세를 잡고 뭘 하고 다 잘라도 길이가 다 이상하고 결과물 자체가 너무 안 이쁘니까 자존감이 내려가고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 분명히 정확하게 배운 대로 베이스 잘 잡은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 내가 이제 본질을 몰랐던 거지. 골격이 이 덧가발은 접혀있기 때문에 피더라도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테이프를 붙이고 뭘 하더라도 양쪽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임 레이어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임 레이어는 특징이 뭐냐면 두상의 골격 그대로 표현해요. 잘려있는 모양 그대로가 두상의 골격 모양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튀어나와 있는 데는 세임 레이어를 넣어버리면 짧아지는 거고 들어가 있는 데는 세임 레이어를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 무겁지가 아니라 골격 때문이었던 거지. 내가 잘못 자른 게 아니라 골격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님들 머리 작업할 때 뭘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현재 골격을 먼저 중심적으로 봐야죠. 근데 선생님 두상 만져보세요. 네이프 만져서 양쪽으로 보내주시고 미들 만져서 양쪽으로 보내주시고 탑 부분 만져서 양쪽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이쪽도 그래요. 여기 쪽도 어디가 튀어나와 있는지 만져보면 튀어나온 위치가 정말로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똑같다는 건 완벽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양쪽은 무조건 다르게 돼 있고 그 양쪽에서도 위아래는 또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골격의 특징이 한 30, 40대 분들은 골든 포인트 위쪽으로부터가 뭔가 납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막 두상이 울퉁불퉁. 막 어렸을 때 자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두상이 예쁜 두상이 아니라 막 다 찌그러져 있죠. 근데 현재 20대 분들, 그다음 10대 분들 두상 만져보면 좀 예뻐요. 왜? 골격 찌그러지지 말라고 좋은 베개를 쓰거든. 근데 우리는 침대에서 자란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방바닥에서 잔 사람들은 다 찌그러져 있어. 근데 침대 세대는 또 두상이 예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골격에 따라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발 숱이죠. 모발의 양. 모발의 양도 양쪽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베이직적으로 배우니까 양쪽을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질감을 쳐요. 왼쪽이 숱이 없는데 왼쪽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했어.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똑같은 거야. 변화가 없는 거지. 이쪽이 숱이 없었는데 이쪽이 숱을 없애야 되는데 똑같이 치니까 숱이 없는데 또 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양이 많았잖아. 그죠? 근데 양이 많은데 여기를 좀 더 중점으로 쳐줬으면 덜 지저분할 건데 똑같이 치니까 여기 더 많이 쳐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3배 이상 쳐놓으니까 지저분한 애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위아래도 똑같겠죠. 좌우도. 그리고 앞머리 헤어라인도 여러분들 진짜 앞머리 까가지고 앞 한번 보세요. 양쪽이 같은가? 양쪽이 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위치 다를 거고요. 나는 폭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발이 휘어지는 위치마저도 달라요. 특히 여자분들 머리 묶으시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묶으신 분들은 또 앞머리, 잔머리가 엄청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밸런스들을 잡으려면 또 모발의 양을 또 체크를 해야겠죠. 지금 현재 고객이 커트되어 있는 모발의 양을 체크해야 된다. 양쪽이 비슷한지, 위아래가 비슷한지, 어디가 숱이 좀 더 적을까. 특히 사이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쪽의 어느 부분은 무조건 숱이 적어. 근데 이미 숱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숱이 적다는 건 뭐냐면 이쪽이 숱이 적고 첫 번째로 모발이 얇다는 걸 수도 있고 이쪽보다 그 다음에 이쪽이 얇으니까 항상 펌이 한쪽이 잘 안 나온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고객이
저는 이쪽 폼 잘 안 나오던데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고객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모발이 숱이 이쪽보다 약하다는 거고 적다는 거예요. 이미 태생이 그런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볼륨이 살겠어요? 들러붙겠어? 들러붙죠. 그럼 이 고객은 여기를 뭘 원하는 거예요? 볼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볼륨을 만들려면은 질감적인 부분에서 볼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베이스 컷에서 볼륨이 생겨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마의 위치를 바꾸세요. 모발의 양이 여기가 적다는 거는 5대5로 다니는 사람 봤어요 혹시? 5대5로 다니는 사람 잘 없어요. 보통 6대4, 7대3 한쪽 가마가 조금 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적은 쪽이 양이 적겠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질감을 치니까 어때요? 여기는 계속 달라붙기거든요. 여기를 쳐줘야 여기랑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중심에서 어디를 좀 더 가볍게 만들면서 밸런스를 맞춰줄까를 포커스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배웠던 대로만 하는 거고 습관대로 손이 자꾸 움직여. 그래서 똑같은 부위를 계속 다 같이 똑같이 친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치는 것도 되게 간편한 게 뭐냐면 내가 잡은 패널에서 어디가 양이 많냐만 보고 여기 적은 양이 있으면 적은 양에 맞춰서 색깔을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가 스케치는 우리가 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스케치다, 그죠? 근데 우리는 검은 도화지를 하얗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은 도화지를 하얗게 지우는 작업이거든요. 지우개로 지우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과도하게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너무 하얀 것만 남겠지. 근데 우리는 특이한 게 색깔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하얗게 만듭니다. 한번 양이 날아가면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특징 때문에 우리가 커트라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요. 왜? 항상 뭔가 남기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날려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날려줘야 돼요. 그 판단력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이 교육이 너무 재밌어요 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좀 어렵네요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1회차 때가 그런 판단이 좀 생기고 2회차 때는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1회차로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2회차로 조금씩 바뀔 거고 2회차부터는 디자인이 많이 들어요. 디자인.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1회차짜리를 신청을 했지만 다음에 2회차로 바뀌면 1회차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1회차부터 들으시면 되고 저 이거 1회차 배웠었으니까 2회차부터 배울게요 하면 2회차만 신청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한테 요청을 해볼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셀프로 다 녹화를 해서 또 보내드려요. 그리고 교육하면서 이제 제가 이 실무 작업을 하면서 이 카메라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때는 또 셀프로 또 찍어가지고 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문 열고 나가면 기억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왜? 집에 가면 피곤한데 집에 빨리 가서 자야지, 피곤한데 내일 또 손님 받아서 일해야지 때문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키포인트만 기억이 남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서 100을 가져가고 싶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건 30, 40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연습을 안 하고 이 베이스를 통해서 배웠던 걸 써먹지 않으면 그 다음날은 15%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 0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웠던 걸 써야 돈을 버는 거지. 근데 어떻게 돼요? 배웠던 걸 안 쓰고 그냥 묵혀두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배웠던 걸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치고 싶어 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업 때 선생님들이 생각을 깨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노력한 만큼 선생님들도 노력해주셔야 선생님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력하는데 선생님들 노력 안 하시면 그 선생님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많이 하고 교육을 받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저는 항상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용을 선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그런 소리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 정도 공부했으면 변호사 시험, 검사 시험 받겠다랄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미용이란 직업을 선택을 했으면 인정하고 그냥 공부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이제는. 수업 시작할까요? 네. 다 오셔가지고. 네. 네. 바로 그냥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인정을 해버리면 쉽지만 인정하기 싫으면 계속 타협을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언제까지 연습해야 돼? 계속 그 질문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본인이 성장하고 싶고 본인이 매출을 많이 찍고 싶고 본인이 고객의 머리를 만족시키고 싶으면 계속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는 좀 다른 직업이랑 틀린 게 뭐냐면 한 명 한 명이 각각 이 기업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기업이라. 프리랜서고 내가 누군가의 소속이 돼서 직원이라고 할지언정 기업이에요. 우리는 생산과 판매와 마케팅과 한 명이 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내 한 명의 기업이야. 근데 우리가 나가서 가게 안 차릴 것 같아요? 가게 차리죠. 그럼 또 하나의 또 기업이 또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기업이 되기 전에 이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닝 받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가게를 차릴 건데 가게 차릴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영적인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나 일만 하고 싶은데. 그죠? 근데 경영적인 부분에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돼? 재정이 빵꾸 나죠.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회수해야 되고, 이런 계산 없이 매번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매출에 쫓기다가 자기 쉬는 날도 못 쉬어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으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맨날 교육받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면서 수업을 받고 듣고 했던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미용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줘요. 그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미용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주고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내 선택권은 없고 내 생각은 없고 무조건 하래.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똑같아. 왜? 부모님 세대 교육은 어땠어요? 완전 초주입식이었어. 초주입식.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의 말만 듣고 살아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는데 부모님이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부모님하고 싸워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때부터 싸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거 하라고 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부모님 말 잘 듣고 항상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선택은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라고 그래요. 저 부모님이랑 맨날 싸웠거든요. 디자이너인데 왜 맨날 교육 받으러 다니니? 나 교육 받아야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항상 교육에 거의 1년에 2천만 원씩 했어요. 그 10년 전, 20년 전에 교육에 미쳐 있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교육을 듣다 보니까 색깔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보면 밥집을 가보면 어디가 맛있는지 알잖아. 어디가 맛없는지 판단이 되잖아. 근데 맛없는 곳에서 교훈이 있다고. 이렇게 음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은 경험을 토대로 제가 또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이 궁금한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 오고 제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한 17년, 18년, 지금 올해는 이제 19년째 돼요. 그래서 인턴 양성부터 시작해서 베이직, 그 다음에 디자이너 코스까지 재교육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재교육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베이직이라고 하면 또 안 좋아해요.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단어를 바꾸려면 뉴 베이직, 트렌드 베이직으로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막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저를 알고 또 이렇게 또 다 오셔가지고 또 새해부터 열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지조라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재밌는 질감 테크닉을 좀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시간을 잡아먹어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마다 한 분씩 한 분씩 잡아 드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 차례 기다리지 말고 궁금하면 와서 같이 봐요.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공부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면 미용사분들이 매장에서는 고객을 이끌어가는 리더야. 고객님 이렇게 하면서 막 추천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이런 장소에만 오면 소극적이야 전부 다.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의 10배를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 제가 이론적인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진을 좀 잘 찍어 주시고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기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써있어요. 이거 제 프로필인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필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냥 제가 살아온 그냥 열정적으로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치컷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핏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헤어에도 핏을 입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에 핏을 입힐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개인 컨설팅, 그죠? 퍼스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객을 퍼스널 커트 할 수 있는 거는 질감이죠. 질감과 이제 기장, 베이스 컷이 될 수 있고 베이스 컷과 질감이 같이 공존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 무거운 커트는 영국에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서양이죠.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모발이 굉장히 애기 모발처럼 얇아요. 그래서 오히려 볼륨이 있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에서 수술 치면 어떻게 돼요? 들러붙죠. 더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들러붙은 사람들이 들러붙고 싶겠어요? 우리가 항상 사람은 반대의 성향을 가지거든요. 생머리는 웨이브를 하고 싶고 곱슬머리는 스트레이트가 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서양인들은 질감이 치기 싫어. 난 그냥 블론드적이고 딱딱한 게 좋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곱슬머리에다가 모발도 굵고 막 떠다니고 이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질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국 스타일로 비달사스 느낌으로 잘랐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이상한 머리. 진짜.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선생님도 비달사순에 대해서 작품을 많이 보면 돼요. 작품을 많이 보면 비달사순에서는 뭐가 제일 예쁜지를 찾아요.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비달사순에서 뭐냐면 보브컷이에요. 보브컷이 제일 예쁘고요. 비달사순에서는. 그 다음에 쇼컷이 예뻐요. 그 두 개가 끝이야. 롱은 좀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아카데미마다 추구하는 트렌드 헤어 커트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런 디자인들에서 뭐가 제일 예쁜지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는 비달사순은 확실히 보브컷과 쇼컷은 예쁘게 뽑아낼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모질에는 그 블런트 커트, 베이스 커트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질감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질감이 필요한 걸 누가 깨달았냐면 일본에서 개발해낸 거예요. 틴닝이 일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틴닝이라는 단어가 시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틴닝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로 요즘에는 피치 컨트롤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일본에서 틴닝 나오기 전에 그걸로만 가위로만 블론드 가위로만 다 잡았어요. 질감을. 근데 너무 효율성이 없죠. 커트하는데 3시간 걸려요. 2시간, 3시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냥 간단하게 틴닝 쓰면 안 돼? 해서 커트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틴닝을 하니까 너무 지저분한데 슬라이싱이 나. 커브가 있다가 더 가볍게 하는 거는 레저가 나오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 레저가 또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 또 유행을 돌니까 또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볍게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전부 다 무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할 정도로 가벼워요. 근데 선생님들 예전에 레저 쓰셨던 분들 지금 다시 또 레저를 쓰려니까 무서울 거예요. 왜? 레저를 썼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발 다 잘 찝어지고 큐티클 다 끊어지고 근데 그 부분을 전체를 레저 커트를 한다? 뭘 아삭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로 커버 치고 있어요? 폴리싱 오일로 스타일링 제품으로 커버를 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커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없었어요. 왜? 매트한 왁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샤기컷이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샤기컷보다는 우리는 항상 매트한 느낌으로 항상 에센스를 추천하고 오일을 추천하죠. 그 다음에 레시피 커트의 문제점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시피 커트의 문제점. 제가 아까 초반에 좀 여기 계셨던 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분들이 살롱에서 겪는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고객분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시고 근데 제 고객은 아니겠죠. 원래 고객은 자기 선생님한테 절대 얘기해요. 딴 데서 얘기해요. 그래서 타 고객분들을 불만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키포인트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새기시고 우리 고객들은 뭘 더 원하는가를 들여다볼 줄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하셨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뿌리세요. 익명으로. 그러면은 고객분들이 다른 미용실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뭐야? 그럼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뭔가 내가 익명이면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이런 소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내 고객분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 고객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원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고객은 내 충성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족시켜 줬을 때. 근데 항상 고객은 얘기를 안 해요. 특히 남자분은 절대로 얘기해요. 두 번 다시 안 보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올해부터는 우리가 경제가 안 좋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경제가 안 좋으면 지금 회사가 어렵고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이 적어질 거고 월급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덜 해요. 그래도 머리를 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선생님들 예전에 최근에 배웠던 분들은 그나마 도해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예전에 배웠던 분들은 도해도가 어려워요. 근데 쉽게 생각을 하려면 도형을 짜맞추기만 하면 돼요. 도형을 그려서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도형이라는 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도형들이 뭐 딱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세모 동그라미 네모예요. 여기에서 2차로 조금 응용할 수 있게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콘케이브와 컨벡스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로 봤을 때 보이시나요? 이쪽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콘케이브와 컨벡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에서 또 콘케이브와 컨벡스를 만나게 돼요. 항상 어떤 부위에서든 이 두 개 도형은 절대로 뗄 수 없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커트함에 있어서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직선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직선적인.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반으로 나누면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 이렇게 반으로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직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그라와 레이어가 나와요. 그라가 위에 있냐 레이어가 위에 있냐의 차이지. 그라와 레이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뭘 이해하면 돼요? 그라와 레이어를 이해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까요? 자, 여기는 아랫면. 아랫면은 지금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도형을 좀 작게 그려볼게요. 레이어는 위가 짧고 아래가 길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라는 밑에가 짧고 위에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컨벡스예요. 그럼 어디가 무거워요 했을 때 여기가 무겁겠지. 그리고 윗면은 가벼울 거고 중간 지점부터 아래면은 무거울 거예요. 그럼 내가 커트한 게 무겁다. 그러면 세로로 들어봤을 때 컨벡스가 나왔네. 거기를 제거하면 가벼워집니다. 단순해요. 뭐 없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얼만큼 자를 건데. 얼만큼 잘라서 가볍게 나와요. 근데 미용사분들은 항상 보면은 과하게 많이 잘라내요. 뭔가 많이 잘라내야 뭔가 쾌감이 생기나. 여기서 이 정도만 자르면 되는데 이만큼 다 자르고 과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형태가 무너지는 것이죠. 왜? 받칠 데가 없거든요. 받쳐줄 것이 없으니까 완전 플랫하게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난 적당히 가볍게 만들고 싶었는데 다 날리니까 올록한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없어. 그리고 또 지저분해져. 그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잘못 자르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왜 직선적인 부분은 표현을 잘 안 하냐면 직선적인 애가 나올 일이 잘 없어요. 왜냐면 두상은 둥글죠. 두상은 둥글어요. 근데 둥근 위치는 달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완만하게 둥근 애가 있고 급격하게 둥근 애가 있어요. 근데 완만하게 둥근 애와 급격하게 둥근 애는 커트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반대로 가지고 와서 자르잖아요. 반대로 가지고 와서 자르는데 자르고 나면 들었을 때는 일자겠지. 떨어졌을 때는 둥근 형태가 나와요. 근데 그 둥근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두상 생긴 모양대로 표현돼요. 얘를 잘랐어요. 둥근 형태가 나왔어. 그럼 얘는 전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이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자르면
각각의 위치가 이 라운드 된 느낌이 펑케이드 된 느낌이 다 다른 이유가 두상이 구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자르더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현재 고객을 자르더라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두상이 들어가 있는 데는 어떻게 된다? 무거워지기 쉽다. 튀어나온 데는 어떻게 된다? 치역이 나기 쉽다. 그래서 항상 만지면서 커트를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만지고 커트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컷을 빨리 하는 이유는 저는 베이스 컷 정말 빨리 하거든요. 층을 내도 베이스 컷을 좀 빨리 해요. 빨리 하는 이유는 두상이 생긴 모양을 표현하는 애가 베이스 컷을 하고 나서 표현을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무겁고 여기가 너무 짧을 수도 있고 층이 좀 있고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에요. 베이스 컷을 해보면 그러면 얘네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미. 두상이 난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말려가지고 질감을 넣으면서 가볍게 만들어주고 플랫하게 만들어주고 흐름을 만들어주고 질감과 수정 커트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고 베이스 커트 집중해서 정확하게 막 이렇게 칠해가면서 자르고 했는데 말렸어. 이상해. 그럼 이제 질감 커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젖었을 때 조금만 달라도 그걸 보면서 나 전문가니까 완벽하게 맞춰야지. 잘라. 근데 다 말리고 드라이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아, 아까 그 괜히 잘랐네. 짧아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젖었을 때보다 말랐을 때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젖었을 때가 100%라고 생각하고 배웠기 때문에 항상 커트가 어렵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빨리 자르고 젖었을 때 빨리 자르고 차라리 말리고 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는 베이스 컷을 하고 말렸을 때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나오고 그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다. 아시겠죠? 왜냐면 저도 성향이 꼼꼼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건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죠. 경험을 통해서. 굳이 베이스 컷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지. 왜? 질감에다 시간을 더 많이 쏟아부어도 못할지언정 왜 골격도 잡아야 되거든요. 질감. 근데 베이스 컷만 미친 듯이 해놓으니까 질감할 시간이 없어. 10분 만에 질감을 해야 돼. 시계 보니까 벌써 30분 동안 내가 자르고 있어. 그럼 언제 질감 넣고 언제 드라이하고 언제 마무리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 컷은 정말로 10분 내로 다 잘라요. 그래서 심플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스 커트예요. 베이스 커트. 근데 이 베이스 커트가 질감을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내가 어떻게 질감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뀌죠. 같은 베이스 커트인데 커트는 지금 어때요? 전혀 다른 색깔의 디자인이 나왔죠. 어떻게 잘랐냐면 얘는 가위로 레이어만 주구장창 다 넣은 거야. 표현을 좀 급격하게 하기 위해서. 달라지면 안 되니까. 레이어만 다 잘랐어요. 레이어만. 그럼 전부 다 튜닝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로인데 약간 안으로 넣어서 다이어트. 자, 우리가 이렇게 튜닝을 치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가볍겠어요? 위에가 가볍겠어요? 판단하셔야 돼요. 모발이 이렇게 있어요? 가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윗면이 기울여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진 패널에서 위에가 가벼울까요? 밑에가 가벼울까요? 그렇지. 위에가 가볍죠. 위에가 가볍고 밑에는 계속 진한 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는 블런트적인 게 남아있죠. 그죠? 위에가 가벼우면 밑에 있는 애들은 블런트적인 게 남아있으면서의 가벼움이 생긴다. 그리고 볼륨의 위치가 올라가고. 레이어로 다 넣으니까 어때요? 아까 한번 다시 볼까요? 볼륨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아래에 있죠. 우리가 처음으로 제일 사진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볼륨의 위치예요. 백에서의 볼륨의 위치, 이 라인에서의 볼륨의 위치, 아웃라인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볼륨의 위치가 판단이 됐으면 나는 볼륨의 위치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베이스 커트로 높일 수도 있지만 질감으로도 높아진다. 내부 구조 자체에서. 그럼 볼륨의 위치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에서 하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잘라놓은 베이스 커트는 질감이 들어갈수록 길이는 짧아져요. 길이가 짧아져. 근데 실질적인 길이는 짧아진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착시 효과는 짧아져 있어요. 왜? 보세요. 여기에서 같은 도형을 그려놓고 여기는 색깔을 막 이렇게 칠해요. 이게 이제 숱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있어. 근데 질감이 들어가면 또 이런 식으로 있어. 여기가 똑같은 디자인이긴 하나 눈에 보이는 거는 조금 더 짧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잘리니까 또 짧아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베이스 컷을 할 때 타이트하게 안 잘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좀 더 길게 잘라요. 조금 더 밋밋게 잘라요. 어차피 수정하면서 또 잘라내야 될 건데 100%를 자르고 거기다 질감까지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한 볼륨이 업이 됩니다. 특히 보브컷에서 45도 잡아가지고 배우들 다 잘랐어. 근데 질감 넣으니까 어떻게 돼? 45도에 대한 보브컷이 없어졌어. 볼륨이 더 올라가 있어. 밸런스가 무너지고 안 예쁜 거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너 그라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볼륨의 위치는 낮아져 있는 건 그대로예요. 근데 어디가 가벼워요? 아웃라인이 다 가벼워요. 속이 다 날아가. 속이 다 날아가고 뭐가 덮어주고 있냐면 위에 있는 애가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애가. 그 위에 있는 애도 지금 덮인 것도 보면은 위에 있는 애가 양이 적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너 그라를 이렇게 넣으니까 속을 가볍게 만드는 걸로 이제 이게 레이어로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가 넣는 거라면 양쪽으로 봤을 때 가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레이어를 넣었더니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그라로. 그러니까 속이 다 날아가니까 속은 가벼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 C컬로 말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질감으로 C컬로 안으로 다 말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세로로 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는 이유가 볼륨 매직할 때 제일 좋겠죠. C컬 펌할 때 제일 좋겠지. 근데 얘는 언제 좋을까? 테슬컷 할 때 좋을까? 단순하게 얘기해. 얘는 레이어로 다 넣으니까 어때요? 뒤집어지네? 테슬컷 하기가 좋은 거야. 볼륨 위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S라인으로 꺾이는 느낌이 나오는 거는 레이어가 좋구나. 근데 내가 C컬로 말리게 하고 싶으면 레이어가 아니다 뭐라? 그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이렇게 똑같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부위마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뒤집어지게 하고 싶은 부위는 레이어를 넣어주는 게 맞는 거고 C컬로 감기게 하고 싶은 부위는 그라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레이어 이거 하나 배우면 모든 머리에 레이어를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주입식 교육. 그래서 어떤 부위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색깔을 내고 싶으세요? 저는 뒤집어지게 하고 싶은데요? 레이어를 넣었어요.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저는 선생님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스케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것도 선생님이 기존에 하고 있는 베이스 컷에서 색깔을 조금 더 입히는 거지 현재 선생님들이 커트를 다 바꾸지는 마세요. 현재 선생님들이 배웠던 베이스 컷을 얼마나 오래 배우셨는지도 모르고 또 뭐 한 10년 배울 수도 있고 5년 배울 수도 있고 3년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의 베이스 컷이 이미 조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새로운 트렌드 커트를 배우거나 또 다른 커트를 배우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게 무너져요. 내가 이때까지 공들여놨던 게 다 무너져요. 그럼 내 커트가 예뻐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쓰고 내 걸로 다시 돌아요. 그러면 교육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오늘 이제 선생님들 가져가셔야 될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치 방법 그 다음에 그걸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지금 베이스 컷에서 아시겠죠? 대신에 베이스 컷을 조금만 신경을 내려놓고 좀 더 빨리 하시려고 하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제가 했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랐을 때 그러니까 빨리 젖었을 때 빨리 자르고 말렸을 때 당연히 이상하게 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수정 커트에서 질감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것보다 속도는 비슷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레자를 사용했던 거거든요. 레자는 지금 너무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아웃라인에만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잘못 사용하면은 얘네들이 지금보다 급격하게 더 가벼워져요. 그리고 이제 풀풀 날려요. 자지러지면서 말랐을 때. 그래서 레자가 위험한 건 뭐냐면 젖었을 때 그 다음에 말랐을 때 결과물을 이해하고 커팅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젖었을 때는 신나게 다 파먹으면서 잘라요. 근데 말리고 나니까 방어하고 없어요. 너무 생각보다 4배 이상 가벼워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서 레자는 절대 안 쓰지. 그래서 레자는 써야 되는 키포인트 구역이 있어요. 좀 가볍고 얇고 좀 흐름을 만들고 싶을 때 어디? 여자분들이 많이 뭉치는 구경 나오죠. 이런 아웃라인이죠. 그런데 일부 레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왜? 예쁘게 뽑아야 되니까. 왜? 거기 틴닝을 쓰더니 지저분함이 많이 생기고 흐름은 안 생기고 뾰족한 느낌이 만들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슬라이싱을 들어가잖아요. 너무 짧아서 슬라이싱 가위 자체가 안 들어가. 그럴 때 레저를 좀 활용해서 쇼컷에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남자 리프컷 쓸 수 있겠죠. 젖은 상태로 살짝만 흐름만 넣어줘요. 살짝씩.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질감을 다 들어가면서 잘라놓은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뭐 작품을 배울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배워볼 건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스 컷이에요. 베이스 컷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여기는 그라고, 여기도 그란데 뭔가 둔턱이 생겨져 있고, 뭐야 이런 커트 뭐야? 근데 질감이 들어가는 거죠. 왜? 블런트를 만들면 쌓이면서 겉에 있는 형태가 굉장히 어우러지지 않아요. 어우러지지 않아요. 왜? 서로 밀어내는 성향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블런트는 우리가 그라를 만들거나 뭔가 하면 계단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 계단이 부풀어 올라가는 상태, 점점 쌓이는 거죠. 근데 질감은 쌓이는 거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겹쳐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플랫해지면서 모양이 완전 다르죠. 180도 달라지는 게 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베이스 컷이에요. 베이스 컷. 그냥 베이직이야. 그치? 근데 질감을 들어가야 돼요. 질감. 그래서 이런 뾰족한 그레나드 지역은 레자를 썼어요. 이런 부분. 흐름을 만들고 뭔가 잔머리처럼 만들어요. 그러려면 레자를 사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짧은 느낌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컷은 우리가 베이지 커트를 굉장히 빨리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베이지 커트 한번 훑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질감 커트를 들어가면서 형태를 완전히 내 스타일, 내 색깔로 그려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할 때, 파악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든 고객의 두상을 보든 아웃라인을 어떻게 두께를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아웃라인 형태가 A인지 U인지 직선인지 사선인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웨이트 라인의 형태, 웨이트 라인이 아웃라인인데 이 아웃라인의 웨이트 라인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백에서 만들 수 있는 건 A와 U밖에 없습니다. 층은 A와 U가 끝이에요. 그 이상 만들면 이상해져요. 그럼 A는 특징이 뭐예요? 볼륨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뒤통수의 볼륨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허식. A로 잘라요. 레이어드 컷. A와 U를 둘 다 쓸 수는 있지만 보통 U를 많이 써요. 왜? 웨이브 형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렇게 U 라인을 그리면서 내려와야 되겠다. 거기에서 A를 넣으면 훨씬 큰 느낌이 나요. 간단하잖아. 그죠? 그럼 A를 어떻게 만들 것만 생각하면 돼요. 급격하게 만들 것이냐, 자연스럽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섹션의 양, 그 다음에 내가 옮겨가는 디렉션, 오버 디렉션, 그것만 조금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색깔을 넣어야 돼? 질감이나 색깔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커트 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커트를 많이 하세요. 커트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내가 어떻게 커트 순서로 할까라는 걸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커트 순서, 나만의 커트 순서를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커트를 예쁘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교육에서 이런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내 커트에 대한 기획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객이 왔어요. 남자 여자 나눠야겠죠. 여자 머리다. 샴푸를 하고 저는 해요. 남자 머리다. 그냥 분무해서 해요. 근데 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예요? 본질적인 건 물이 묻었냐 안 묻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나는 젖은 상태에서 합니다. 나는 건조한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해요.가 판단이 되겠죠. 첫 번째 작업에서. 두 번째는 베이스 커트. 나는 베이스 커트, 이건 뭐냐면 시간을 적어 보셔야 돼요. 나는 베이스 커트를 몇 분 만에 해내는구나. 자기가 시간 보면서 체크하면서 한 번씩은 해봐요. 그 다음에 질감을 현재 선생님들이 하셨을 때 나는 질감의 수정 커트를 하면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야 되는 거죠. 5대5로 가든지 3대7로 가든지 조금씩 바꾸셔야 돼요. 조금씩. 근데 이거 한 번에 바꾸려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과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질감의 에너지를 좀 더 쏟아 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트하고 나서 이제 드라이 해버리고 스타일링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하는 커트는 이렇게 갑니다. 자, 두상과 모질 모륙화 언제 하고 있어요? 근무할 때 하고 있어요. 근무하면서 남자 머리 할 때. 그때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여자 머리는 언제 하면 돼? 샴푸하면서 하면 돼요. 샴푸하면서. 샴푸하기 전에 어때요? 샴푸하기 전에 모발 말라있죠. 그때 두상 만지면서 쓸어 올리면서 머리 정리하면서 빠르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원래 보통 저거는 인턴 때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턴 때 저런 거 배운 적이 없지.
맨날 샴푸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판단이 됐으면 이제 젖은 상태에서 커트할 것이냐 건조할 때 커트할 것이냐 이걸 한번 판단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커트를 해요. 베이스 커트라고 웃긴 게 뭐냐면 베이스 커트하고 갑자기 들어야 돼요. 베이스 커트라고 갑자기 들어야 돼요. 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를 어떻게 한다? 스타일링 하듯이 빡세게 안 눌러요. 그냥 결 정리한다는 듯이 슬렁슬렁 제일 굵은 롤 가지고 사이드 섹션 2개로 끝내고 백 섹션도 2개로 그냥 끝내요. 짧은 머리는 당연히 롤이 좀 적어지면서 조금 더 섹션이 나눠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슬렁슬렁합니다. 대충 드라이. 그러고 나서 뭐가 더 중점이야? 그때부터 양감과 질감에 대한 수준 커트가.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스타일링 드라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한 번 더 수정 커트. 네, 드라이를 하고 나서도 형태는 바뀌어 있죠. 그러면 내가 불필요한 부분,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커트하고 나서 여기 좀 더 이렇게 할 걸이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펌할 때. 펌할 때. 섹션을 얇게 떠서 펌할 때 느껴진다. 질감 거칠 걸.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걸 펌할 때 다른 거죠. 왜? 촘촘하게 섹션 떠서 하는 작업은 펌할 때밖에 없어요. 특히 일반 펌, 남자분들. 뼈저리게 느껴지죠. 여기 좀 더 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수정 커트 해야 돼. 거기 부위를 판단을 하고 펌하고 나왔을 때 여기가 많이 뭉치면 거기 한번 더 제거해 줘야겠구나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피치컷 프로세스로 이제 커트를 하는 건데 이런 커트 스타일이 요즘에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층이 과하게 많고 보통은 이제 얘가 좀 덜한 편인데 턱선에서부터 강하게 많이 가볍게 만들어져요. 요거는 베이스 컷을 이따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디렉션을 걸어서 모든 머리들은 디렉션이라는 것과 리프팅을 걸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 보통 손님들한테 손님 앞머리 자르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 앞머리 잘라왔을 때 1분 컷 하는 사람들은 예쁘게 못 만들어요. 왜? 그냥 네 잘라드릴게요. 모아서 블러드로 잘라버려요. 길이 괜찮으시죠? 돌려버려요. 1분 커트. 그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얘를 자르고 다시 들어서 리프트 업을 해서 가볍게 만들고 양쪽이 여기가 여자분들이 많이 뭉친단 말이에요. 거기를 질감까지 넣어줘요. 어떻게 넣느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디렉션을 넣어서 넣어요.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요즘에 하는 커트들이 뭐냐면 내가 오늘 잘랐어 머리 이거보다 머리 했어?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뭔가 꾸안꾸가 좀 더 유행이거든요. 한 듯 안 한 듯 했는데 한 거야.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앞머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랐는데 자른 거가 짧아지긴 짧아졌는데 굉장히 짧게 잘랐다가 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더 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은 이런 느낌으로 좀 만들 수 있어요. 가볍죠. 도예도입니다. 이 커트의 도예도예요. 이 커트의 도예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 머리 아파. 보기만 해도. 근데 이 베이스 컷을 굉장히 심플하게 빨리 자를 수 있어요. 현장에 우리나라는 트렌드 커트라고 하지만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빨리 쉽게 설계되어 있어요. 도예도 자체가. 스퀘어로 다 잘라요. 스퀘어냐 라운드냐 그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다 잘라버리거든요. 특히 이제 허시컷이나 허브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다 당겨서 자르거나 위로 다 당겨서 자르거나 앞으로 45도, 90도, 180도, 뭐 40, 위로 135도 그 판단 하에서 자르느냐 마느냐가 따라서 달라져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보세요. 45도 잘랐어요. 그다음에 90도 잘랐어요. 근데 윗머리도 다 90도로 잘랐어요. 한 작품 나온 거예요. 끝. 여기서 질감 넣어서 예쁘시죠? 허브컷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또 위로 들어서 잘랐어요. 위로 또 들어서 잘랐어요. 자, 이제 허브컷보다 더 가벼운 커트예요. 이 커트의 이름은 또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버텨서 만드는다고 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어렵다 생각하고 계속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뭐가 더 들어갔냐, 각도를 더 들어서 더 가볍게 만들었냐, 층이 더 많냐, 적냐, 그 하나 차이 때문에 계속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짧은 머리 보브컷이 짧은 머리 보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머리들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한국 스타일 커트가 있어요? 잘 없어요. 일본식 커트가 더 많이 쳐져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질감은 일본 같은데 코리아 스타일이야. 웨이브가. 일본에서는 할 수 없는 웨이브.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본 강사들이 한국에서 하는 드라이를 배우려고 해요. 드라이가 너무 예쁘니까. 왜 그렇게 되겠어? 결국에는 고객 때문에 디자인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일본의 고객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 머리 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자기들도 배워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일이 뭔가 합쳐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보브컷에 도에 들어가 보시면 얘도 진짜 빨리 베이스 컷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는 진짜 빨리 알려드릴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그걸 못 내려놨어요. 베이스 컷을 옛날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는 걸 못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 내려놓는 작업을 하면서 베이스 컷을 해주셔야 오늘 베이스 컷도 배우고 질감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뭔가 작품을 예쁘게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커트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를 오늘 안 해봤던 걸 오늘 해봤으니까 가서 연습을 좀 해서 적용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어차피 오늘 배웠던 거 내일 바로 못 써요. 그 고객한테 마루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발에 잡고 한두 번이라도 연습 좀 더 해보고 내 감을 찾은 다음에 고객한테 접근을 해도 오류가 발생해요. 거기서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수정 커트와 질감 커트라고 하죠. 왜? 고객의 부상은 다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쇼컷입니다. 쇼컷은 이렇게 짧게 형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도해도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쇼컷은 구조가 심플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왜? 짧고 양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짧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쇼컷인데 여자 형태의 쇼컷이 있고 남자 형태의 쇼컷이 있어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남자들이 정말로 고마운 게 여자 느낌의 쇼컷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리프한 느낌, 그죠? 뭔가 중성적인 느낌, 남자 느낌도 아니고 부드러운 느낌을 추구하고 싶어서 리프 느낌을 하는데 그것도 어울리는 사람이 해야지. 맞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 지하철 거지머리, 노숙자 머리 된다고. 맞잖아요. 우리는 그걸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디자이너다. 자, 스케치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가위마다 다 달라요. 선생님 가위 갖고 내볼까요? 가위 갖고 내보시고 블런트가 있을 거고 틴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커브 가위도 있을 거고 슬라이싱도 있을 거고 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종류가 제일 많은 가위가 뭐예요? 틴닝이죠. 유일하게 종류가 제일 많은 가위는 틴닝이에요. 왜 틴닝이냐? 틴닝은 날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날이 다 달라요. 그리고 홈이 다 달라요. 피치라고 하는 피치는 간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간격. 이 가위에 일자로 되어 있는 구멍의 홈들이 간격이 달라요. 간격이 달아나는 건 뭐예요? 간단합니다. 간격이 촘촘한 건 촘촘하게 뭔가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간격이 많다는 거는 듬성듬성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홈에서 여기 이 윗면을 봐야 되겠죠? 윗면. 자, 틴닝을 닫아 보면 윗면에 이 복날이라고 하거든요. 복날. 복날이 아래까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는 어디서 잘리는 거야? 여기 위에 홈에서 잘려요. 위에 홈에서 잘려요. 누가 잘라줘? 위에 애가 잘라줘. 그럼 이렇게 자르면 어디가 더 많이 잘릴까? 위가 더 많이 잘려. 복날이 있는 곳이 더 많이 잘린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자르고 있으면 레이어예요, 드라이어예요? 그렇지. 윗면이 짧아지니까 레이어로 자르는 거야. 그럼 밑에 면이 무거워지고 계속 위에 면만 계속 가벼워지면서 윗면에서 특히 여기 뚜껑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올려간다. 여기 윗면이 좀 더 많이 잘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잔머리들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나옵니다. 맞죠? 그럼 얘를 밑으로 아래로 보내면 윗면이 지저분해지겠다. 맞죠? 속면, 속이죠, 속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윗머리가 다 덮이면서 감싸주잖아. 지저분 머리가 많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덮어주는 애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덮어준 애가 가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자르면 덮어준 애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머리가 좀 더 표현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어떤 형태, 어떤 느낌을 내고 싶냐에 따라서 가위의 위치를 바꿔줬어요. 그럼 지금 저는 위아래로 얘기했죠. 또 세로로 들어가면 또 힘이 깔린다. 세로로 들어가면 자, 헤어라인에서 그래. 속을 자르니까 속을 자르면 덜 지저분해지겠지. 그럼 이 앞머리가 제일 위험한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지저분해지는 거잖아. 지금 이 면이. 그죠? 그러면 이 고객의 머리를 한 번씩 노출하는 헤어라인, 페이스라인 부분인데 이렇게 잘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머리가 얼굴 주변에 미친 듯이 많아집니다. 여기서는 속을 자르면 안 되죠. 겉을 잘라줘야지. 겉을. 속을 이렇게 속면이 복날이 아래로 있으면 이 안쪽이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노출되는 부위인데 여기가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한번 불면 탈모인처럼 머리가 많이 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윗면이 지저분해지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틴닝을 어떻게 배우냐면 패널 다 잡아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워.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워. 패널 이만큼 많자. 여기서 명암이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판단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패널만 잡으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게 자동으로 돼 있어. 지금 습관이. 거기서부터 무조건 다시 해야 돼. 왜? 내가 가진 패널에 명암을 볼 줄 모른다는 거지. 어디를 좀 더 날리고 어디를 조금 더 살려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려야 될 부분을 다 날리니까 이미 형태는 다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틴닝도 선생님들 여러 가지인 것처럼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틴닝도 색깔이 다 다르게 표현해요. 질감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럼 틴닝을 보시게 되면 홈이 이렇게 막 있는 애가 있고 무홈이 있어요. 홈이 없는 애. 그러면 누가 덜 지저분할까? 누가 덜 뜯길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홈이 덜 뜯기고 덜 지저분해. 왜? 무홈은 머리카락이 쌓여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미끄러지면서 다 아래로 떨어져. 이 사이로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르더라도 밀리면서 잘리는 게 무홈. 근데 이렇게 홈이 있다는 거는 걸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 사이에 걸려요. 이 홈에다가 다 걸려버려요. 이 상태에서 자르니까 어떻게 돼? 지저분해질 가능성도 좀 있지만 또 얘는 얘만의 색깔이 또 있어. 무홈과 얘는 색깔이 달라.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좁게 나가긴 하지만 걸려서 확실하게 제거해 준다는 느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리는 부위에서 있으니까 어디가 더 많이 잘리겠어? 속에서 걸려있는 애들이 삼각형 느낌으로 걸려있어요. 삼각형 느낌. 그 아랫면이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잘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뾰족한 느낌. 그래서 우리가 가위를 잘 아셔야 되고, 자, 제가 그것도 있어요. 저 20%짜리 가위인데요. 홈이 막 촘촘해. 저 20%짜리 가위인데요. 다르죠? 그죠? 색깔이 달라. 표현하는 색깔이 달라. 그래서 같은 20%라도 어떤 틴닝을 쓰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틴닝을 좀 다양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한 명 머리 할 때 가위를 한 6개 줬어요. 가위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케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꼭 이걸 써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걸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위를 바꿔서 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형태죠. 사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원. 우리는 이거 토대로 다 자른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어떤 애야? 얘야. 얘를 상대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다 대입해서 커트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틴닝과 블런트,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블런트를 하면 딱딱하게 되고요. 블런트로 이 촉컷을 하면 저렇게 포인트 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포인트나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저런 느낌은 블런트를 낼 수가 있어요. 블런트가 낼 수 있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 블런트는 극과 극이에요. 언제? 디스커넥션. 블런트로 자르고 다시 들어서 블런트로 자르면 여기 없는 색깔이 나오죠. 엄청나게 급격하게 가벼운 느낌이 나와요. 그게 디스커넥션입니다. 그리고 틴닝을 하면은 보세요. 자꾸 흔적을 남겨요. 자꾸 흔적을 남겨요. 근데 선생님들이 틴닝을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 쉽게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이 100이에요. 100. 100의 면이 있어. 우리가 프로페이지로 보자고. 그죠? 자, 100이 50%고 틴닝이 50%예요. 지저분한 게 많이 보일까요? 많이 안 보일까요?
5대5면 많이 보이는 거야.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형태예요. 이제 면이 50개고 지저분한 게 50개라고. 색깔이 어떻겠어? 면을 잡아먹는 색깔이 되거든요. 근데 6대4만 되더라도 면이 60%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해가 조금 덜 보이기 시작해요. 7대3이면 거의 안 보여요. 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면에 대한 색깔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면에 얘가 3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3개. 그럼 30%가 날라갔잖아요. 30%가 뭔가 있는데 면이 더 많기 때문에 덜 지저분하다. 근데 50개가 있으면 5개가 있으면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라고 그러죠. 지금 그 끝에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5대5야 얘가 지금. 많이 가벼워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질감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하면 덜 친다는 거죠, 질감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덜 지저분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많이 날라가죠. 근데 안쪽에서 쳤을 때는 이 끝에 있는 색깔이 달라지고, 끝에서 쳤을 때 또 끝에 색깔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부위를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항상 틴닝은 문제가 뭐냐면 흔적을 남겨요. 그 흔적을 덜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 부분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점이 작으면 어때요? 윤기가 나요? 점이 크면 그나마 윤기가 좀 보이기 시작하죠. 형태라는 게. 점이 작다는 건 뭐예요? 틴닝의 프로테이지 작은 걸 여러 번 사용하면 저렇게 됩니다. 틴닝을 10%짜리, 20%짜리를 5번 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위가 100% 나가는 거예요. 5번 치면. 근데 얘는 틴닝의 굵기를 구운 거 50%짜리 나가는 걸로 한번 찍으면 이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홈이 굵은 거냐 좁은 거냐에 따라서 색깔을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프로테이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점과 선입니다. 점과 선. 요거 이제 선이 많으면 그나마 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아까 그 면을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우리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층이 많이 그냥 블런트야. 그리고 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윤기가 있고 깨끗해 보이고 선명하게 보인다. 원랭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원랭스랑 레이어랑 비교해 보면 누가 좀 더 좀 매끈해 보여요? 무조건 원랭스지. 그러니까 층이라는 것도 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틴닝도 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질감이라는 건 다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층도 점이에요. 근데 점이 너무 많은 거지, 레이어는. 그 다음에 착시 효과라는 건데, 가로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 세로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질감으로 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슬림하게 만들고 싶어. 세로로 쳐야 돼. 뚱뚱하게 만들고 싶어. 가로로 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세로로 그라를 넣는다고 해도 가로에서의 그라 넣는 것과 각도가 달라요. 우리가 실제로 베이스 컷을 해봤거든요. 같은 그라데이션 45도 그라데이션인데 내가 리프트업 해가지고 가로로 자르는 이 베이스 컷과 세로로 자르는 베이스 컷은 베이스 컷에서부터가 볼륨의 위치와 이 가벼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겁게 만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야? 숱이 적은 사람. 숱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만들어야지. 그죠? 숱 많은 게 너무 싫으니까. 근데 네이프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윗부분에서 숱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잘라요? 무겁게 보이게 잘라요. 그럼 내가 이 층을 얼만큼 낼 것인가? 섹션을 얼마나 등분을 나눠서 낼 것인가? 이것도 쉽게 판단하면 프로테이지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섹션을 8대2로 해서 자를 것인가? 밑에 무거운 거 8, 가벼운 거 2 이렇게 해서 자를 것인가? 7대3. 그럼 섹션의 높이가 사람에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섹션의 높이를 항상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베이직에서 그렇게 나오거든. 자, 여기 사이드 포인트 있죠?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잡아가지고 여기 탁 해가지고 여기 위로는 다 레이어 잘라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위에가 가난하게 돼. 볼륨도 안 살아. 다 들어가. 근데 밑에는 또 엄청나게 무거워. 어떻게 해결할 거야? 밸런스가 아예 안 맞아지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이스 컷에서 밸런스라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6대4냐 7대3이냐. 그건 어디에 따라 다르다? 손님의 모량에 따라. 근데 그걸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다? 질감이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레이어는 점이라고 했죠. 원네스는 점이 한쪽에 위치로 있기 때문에 지저분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라데이션부터 뭔가 지저분해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레이어는 어때요? 덮어줄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덮어줄 수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점의 표현이 어떻게 돼? 겉에서부터 다 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야. 우리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어땠어? 레이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는 거야. 왜? 지저분하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레이어는 아무나 안 해줬어. 다 무겁게만 잡았단 말이야. 겨우 해봤자 우리 베이직에서 쓰는 아웃레이어 정도밖에 안 해줬어. 그 정도? 아웃레이어 그 정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이 레이어까지 바꿨어. 과하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뭘 발라야 돼? 무조건 오일 발라야 돼. 무조건 폴리싱을 발라야 돼. 안 바르면 어떻게 돼? 사자머리 돼요. 겉에 하얀 거 다 일어나는 거 알죠? 염색하거나 이 모발에 이 단백질이 유실되면서 끝이 자지러지면서 갈라지고 하얀 게 일어나잖아. 그런 부분들이 다 노출된다는 거지. 그걸 가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드라이 아니면 오일이거든. 근데 손님들 드라이 하기 편해해요? 어려워요? 어려워하지. 가벼우면은 어떻게 돼? 그냥 대충 말리기만 해도 돼. 그리고 손님들 가이슨 고데기 쓰잖아. 에어랩 쓰니까 그냥 쑥쑥 말리기만 해도 에어랩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질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 적어야 에어랩이 잘 돼. 많으면 우리 무거운 머리 펌 해봐서 알잖아요. 무거운 머리 펌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잘 안 걸려요? S컬 걸려면 연합 엄청 봐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로또보다 훨씬 작아져야 되고 열도 더 많이 줘야 돼. 근데 끝에서부터 말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기는 웨이브가 없고 여기 바글바글하지. 캔디 머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 질감이 중요하다. 밸런스를 맞춰놓고 연합하고 로또 선정 잘 해서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균이랑 컬이 나오는 거는 질감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슬라이싱 기본. 슬라이싱 할 때 딱 텐션을 주고 있어야 돼. 이거 틴닝을 위한 건데 틴닝에서는 우리가 텐션을 주고 안쪽을 치면 안 돼.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노텐션에다가 겉을 치는 게 좋지 텐션 주고 안을 치는 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선생님 머리카락 있잖아요. 쑥 당겨봐요. 쑥 당겨봐. 당겨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무 느낌 안 들어. 근데 모발에 가지고 있는 두피에 있는 근육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커트 할 때 요즘에는 노텐션 커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텐션 주고 커트를 하게 되면 고무줄 당기고 자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돌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아져. 그래서 노텐션 커트를 해요. 왜? 젖었을 때도 모발은 늘어나. 젖기만 해도 조금만 당겨도 늘어나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리고 원래 이런 부분들 베이스 컷, 베이직에서 다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자르지 않고 모발 끝에만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질감을 안에 치기 무서워하는 사람. 안쪽에는 절대로 못 치고 끝에 못 치고. 엔드 시링이라고 하죠. 모발 끝에만. 그 다음에 틈이 크게 되어 있는 경우. 내가 과하게 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발이 끝에 이렇게 이 얘네들밖에 안 남았어. 얘네들이 남았다는 건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으로 뻗치지도 않고 흐름도 안 생기고 지 마음대로 점점 일어나서 막 오징어처럼 막 지 마음대로 다 날아다니고 그런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하게 치면 슬라이싱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모발이 형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부분을 무너진다 하거든요. 커트가 과하게, 그러니까 커트가 과하다기보다는 질감이 과하게 쳐지면 이 커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게 문제예요.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또 잘라내서 무겁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반 잘라볼까요? 조금 무거워졌어. 근데 길이는 얼마나 짧아요? 너무 짧아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가진 커트 형태가 무너지기 쉽다. 자, 우리가 오늘 제일 중점으로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A, B, C, D, E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진 모발 길이, 내가 가진 모발 길이에서 A 부분이 어딘지, B 부분이 어딘지, C, D, E 지역이 어딘지 알고 이제 질감을 쳐야 돼요. 우리만의 암호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질감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뿌리 이만큼 자르고요. 또 뿌리 이만큼 자르고요. 같은 뿌리인데 위치가 다르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죠? 근데 뿌리라도 A 구역이 있고 B 구역이 있다는 거죠. 자, A 구역은 조금 더 타이트한 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A 구역에서 타이트한 구역에서 조금 자르기가 힘든 게 뭐냐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뿌리 가까이 틴닝 들어가 보신 적 있는 사람? 손. 어땠어요? 여기서부터가 뭐 일단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 어땠어요? 이 부분은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안 배우고 보통 어떻게 치냐면 어떻게 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배웠던 건 어떤 동작이다? 무조건 이 동작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려고 하겠어요? 뿌리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치려고 하겠지. 거기서부터 끝. 왜? 내가 가진 패널을 다 드러내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끝이에요.
그럼 손님은 어떻게 돼? 만졌는데 막 뭐가 만져져. 삭발한 것처럼 안 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까끌까끌하게. 근데 그 부분을 없애려면은 컨트롤이 필요하다. 컨트롤. 그럼 이 부위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모발이 양이 많은 구역이, 적은 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숭이가 이 잡아먹듯이 쳐야 돼요. 부위별로. 딱 보면서 부위별로 쳐요. 그럼 여기에서도 미세하게 뭐가 있을까? 레이어가 변화가 존재한다는 거지. 날의 위치가 중요하다. 날의 위치. 아까도 얘기했죠. 복날이 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 윗면이 지저분해지죠. 근데 날의 위치 생각 안 하고 윗면으로 보낸 상태로 다 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가 지저분해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위빙을 떠서 들어가는 거죠. 위빙이라는 거는 컬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컷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이런 거. 25% 이상 되는 틴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지저분해져. 그래서 뿌리는 어떤 그 가위를 쓰는 게 좋을까? 넓은 가위를 쓰는 게 좋을까? 약간 촘촘한 빗살처럼 되어 있는 가위가 좋을까? 그렇지, 촘촘한 게 좋죠. 뿌리에다 누가 그 넓은 걸로 써가지고 다다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쪽 날이 페달이 표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로 모발이 튀어나온다 돼 있죠. 이게 아까 복날이 위로 있는 거를 제가 얘기한 거를 풀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틴닝을 너무 크게 벌린 경우, 그게 뭐냐면 힘을 과하게 주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틴닝 가위질 하는 거 제대로 배운 적 있어요? 없어. 근데 틴닝 보통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1번 가위질 하듯이 작두로 내려찍듯이 팍팍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모발이 다 상처가 어마무시합니다. 틴닝을 어떻게 써야 되고 있을 때 애기다 하듯이 미끄러지면서 애기다 하듯이. 근데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할 수 있는 가위가 있고 미끄러지지 않는 가위가 있어요. 찝고 열고 빼야 되는 가위가 있어요. 근데 찝고 열고 빼야 되는 가위를 미끄러지시다 하면 어떻게 되세요? 이걸 다 뜯겨요. 다다다다다. 선생님 가위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가위 특징을 잘 아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다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머리 뜯기는데 이런 특히 애기들 제일 예민하죠.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틴닝이 내가 어떤 틴닝으로 쓰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내 머리 쓰면 나도 뜯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않고 우리는 항상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시술을 받아? 선생님들끼리 시술해 줄 때요. 또 선생님들끼리 시술 잘 안 해. 못 믿겠거든. 맞잖아. 그러고 나서 어디 가요? 좀 친한 사람을 데려가지고 머리 망쳤다고 머리 잘라주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허다합니다. 저도 이제 미용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겪겠어. 그 다음에 이제 텐션을 사용했을 때 여기는 이제 B 지역이죠. B 지역은 A 지역이 두피랑 가깝다면 B 지역은 두피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피에 가까운 지역을 많이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지. 그럼 B 지역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골격을 보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골격 보정, B 지역. 두상 튀어나오게 할래,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B 지역. 그럼 5에서 8cm. 왜 5에서 8cm요? 이렇게 뭔가 더 정해주지. 모발에 따라 틀린 걸? 누구는 5cm로 잘라도 안전한데, 누구는 5cm로 잘라서 다 뜰 건데. 그럼 뭐에 따라 틀리다? 모질에 따라 틀리다. 들러붙는 머리는 가까이 쳐줘야 되지만, 뜨는 머리는 가까이 치면 어떻게 돼요? 나가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서 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의 패널을 가지고 한 6cm, 5cm 가까이 한번 잘라봐. 근데 뜨기 시작한다. 그럼 그 하나는 버려. 그럼 그 다음부터 넓게 잘라요. 더 길게 잘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패널 정도는 테스트용으로 잘라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이제 그걸 판단한 다음에 다시 설계해서 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이 푸석거릴 때, 이건 당연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날이 위로 갔을 때 전부 표면이 푸석하게 잘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나는 하나의 스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는 커트가 푸석해지고 뒤집어져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답이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고객이 싫어한다. 그럼 안 해야지.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언제 써야 된다 해서 뒤집어지기 좋은 곳에 환경에 써야 된다. 그죠? 윗면을 좀 지저분한 거. 근데 우리가 아웃라인을 중간으로 이제 오버, 언더죠. 이제 언더 부분을 뒤집어서 잘랐어. 그죠? 근데 이 안쪽부터 지저분해져 있겠다. 맞죠? 근데 위에는 그라로 잘라가지고 볼륨의 위치를 아래로 만들었어. 그러면 지저분한 게 이거밖에 안 돼. 맞죠? 그러면 뭐야?
디스커넥션적인 걸로 틴딩을 해요. 디스커넥션적인 틴딩이에요. 왜? 디스커넥션도 어차피 안쪽에 층을 엄청 많이 내버리고 가려주는 거잖아요. 투블럭인 것처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디스커넥션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커트 디자인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지저분하게 덜 보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디스커넥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스커넥션은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왜냐면 한 번 자르고 나면 이 안에 있는 속머리는 너무 짧아져서 길어 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봐요. 근데 이걸 커트에 대해서 정말 디스커넥션이 필요한 애에서 넣는 사람과 유튜브나 인스타 보고 다 디스커넥션이네, 테슬 커서 디스커넥션이에요 해서 다 잘라버리는 거랑 의미가 다르다. 내가 알고 자르는 것과 누군가가 하니까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막상 생각나는 거는 쉽고 빠르게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이프 여기다 그냥 디스커넥션 받아서 다 잘라.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근데 나는 왜 인스타처럼 안 되지? 모르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컷을 하더라도 질감으로 디스커넥션을 넣는 편이에요. 질감이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뿌리 안쪽부터 처리거든요. 근데 고객의 머리가 이 정도야. 뿌리 안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거야. 꽤 오랜 시간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구조를 그렇게 다 걷어낸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손님은 계속 손질하기 편해지는 커트 스타일이 되는 거야. 근데 디스커넥션은 한 달만 자라면 뚜껑머리가 더벅머리처럼 아래로 볼륨이 확 꺼져요. 손질 불가능 상태가 돼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질감을 걷어내주니까 6개월이 지나도 더 이상 질감 칠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거운데 뭉쳐져 있는 부분만 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감이라는 거는 같은 손님을 매달 쳐주는 게 질감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질감이 들어가주면 그 다음부터는 커트 속도가 빨라져. 왜? 질감 칠 게 없는데? 그럼 좀 무거운 데만 좀 쳐주는데 포인트 되는 부분만. 그러면 질감에 대한 이 포인트가 시간이 줄겠죠. 그죠? 그게 질감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선생님 이거 언제 다 잘라요? 하거든요. 질감을. 근데 한 번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고. 질감이. 왜? 얘가 여기까지 자라나오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때 동안은 내가 커트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질감을 과하게 많이 칠 필요도 없고 뭘 할 필요도 없어요. 블런트적인 베이스 커트를 그때는 중점으로 두고 잘라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넘나들어요. 그래서 매번 질감에다 시간을 투자해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표현하는 거는 이제 모발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모발 끝에만 자꾸 넣는 거지. 그러니까 흔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너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 중간 부분인데 여기가 엔드라고 보시면 되고 루트,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너라고 보죠. 인이 되는 이너라는 부분인데 CD 지역인데 이 CD 지역부터만 끝에만 자꾸 질감을 넣는 거예요. 선생님들 포인트 커트 아시죠? 원랭스나 고브를 일자로 잘라놓고 끝에 포인트 커트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감이 여기서만 생겨져 있고 밑에는 가볍기 때문에 자꾸 이런 V라인이 나와요. 뒤집어지지 못해. 절대 못 뒤집어져요. 이렇게 치면 끝에만 포인트 커트 넣으면 이 얼굴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커트가 되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밀어내는 애들이 있는데 공간이 생기니까 들러붙어 버려요. 포인트 커트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얍실해지는 거야.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 그냥 일자머리를 오랬는데 왜 자꾸 포인트 커트해서 이렇게 만들어줘? 이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감을 그 사람에 맞게끔 주죠. 무조건 포인트 커트 치면 무조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는 빵빵하고 여기 끝이 얇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감은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 이제 틴닝인데 슬라이스, 그러니까 패널이죠. 우리가 베이스 커트만 배우다 보니까 섹션 뜨고 반 버리고 반 가지고 섹션 뜨고 반 버리고 이렇게만 배우잖아. 그죠? 근데 틴닝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방금 잘라놓은 제대로 설계한 걸 또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무너지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쳤던데 또 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세로로만 치는 사람들은 무겁네. 왜 무겁지? 또 세로로 쳐요.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나옵니다. 저는 틴닝을 어떻게, 질감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가로로 들어가고요. 세로로 들어가고요. 사선으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세로로 쳤어요. 근데 무거움이 발생했어. 그럼 가로로 쳐요. 가로로 쳤어. 무거움이 또 발생했어. 사선으로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도구로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로 틴닝으로 다 작업을 해놨어요. 근데 무거워. 그럼 세로로 슬라이싱 들어가요.
다음에 사선은 또 다른 테크닉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가벼움을 조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도구로 모든 질감을 다 빼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슬라이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가 염색할 때 체킹하잖아. 가로로 바르면 세로로 체킹하고 세로로 바르면 가로로 체킹하죠. 근데 체킹할 때 어때요? 가로로만 바르니까 세로의 사이사이에 뭔가 안 묻어있죠. 세로로만 이 염색, 뿌리 염색 바르시는 분들은 또 가로로 체킹하는 이유가 사이사이에 안 발려있거든요. 이 질감도 똑같아요. 내가 가로로만 치면 선생님이 이따가 증명대 해볼 건데 가로로 다 쳤어요. 근데 딱 세로로 잡으니까 무거움이 남아있네. 뭐야 이거? 그럼 세로로 잡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명암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명암. 내가 가진 패널의 색깔. 그래서 오버랩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모아서 틴닝이 들어가면 안 되죠. 모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블런트, 포인트, 슬라이싱에 대한 모발 끝에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공간이 제일 많은 건 슬라이싱이다. 공간이 많아요. 그럼 슬라이싱의 특징이 뭐야? 공간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이로 들어가기 좀 쉬워진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게 생겨요. 흐름을 만들기가 쉬워요. 공기감을 만들기가 쉬운 게 슬라이싱. 근데 항상 흔적을 남기는 건 누구다? 틴닝이다. 틴닝은 항상 안쪽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면은 슬라이싱과 틴닝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들러붙게 만들기 쉽고 볼륨 살리기가 쉬울까요? 슬라이싱은 들러붙게 만들기가 쉬워요. 볼륨은 틴닝이 더 쉬워요. 그러면 골격 보정은 틴닝으로 들어가요. 가볍고 흐름을 만들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플랫하게 만들 때는 슬라이싱이 들어가요. 저는 그 두 개의 구조로 쉽게 생각합니다. 무겁네? 내가 틴닝으로 할 건지, 슬라이싱으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막 판단해서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슬라이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커트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슬라이싱이 들어가니까 다발감이 나온다는 건데, 다발감이라는 것은 모발의 뭉쳐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뭉쳐짐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빗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의 표면이 바뀌어요. 넓은 빗을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좀 뭔가 사이사이 구멍이 많아 보이죠. 그죠? 근데 얇은 빗을 사용하면 이 사이가 또 촘촘하게 돼요. 약간 커튼처럼, 치수로 커튼처럼 모발이 싹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테슬크처럼 된다는 거죠. 느낌이. 그 다음에 블런트로 포인트 커터만 하는 겁니다. 색깔이 다르죠. 블런트로 포인트 커터만 했고 빗은 똑같은 거 썼어요. 블런트로는 여기 끝에만 포인트 커터 했어요. 근데 약간 커튼처럼 느낌은 나오죠. 근데 선생님 여기서 진짜 큰 특징은 뭐냐면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선을 이렇게 한다고 가려져요. 직선적인 거는 계속 보일 거예요. 블런트가 그래요. 질감이에요. 이미 블런트로 잘라놓은 거를 이런 느낌으로 내려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 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커트를 해놓고 이렇게 만들면은 직선적인 게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블런트로만 커트를 배웁니다. 블런트에 너무 집착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커트 디자인이 어떤 부위, 아웃라인이 블런트라면 블런트를 사용하는 게 맞지. 근데 가볍게 만들 거라면 블런트는 그 색깔을 없앨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없애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이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CD 지역이죠. 여기는 CD 지역입니다. 지금 A, B 지역까지 있고요. CD 지역이에요. CD 지역은 이제 이너라는 곳인데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지게 만들 수 있고 시컬 마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륨감과 플랫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시작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이 시작되는 지역.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뭘로 다루고 있냐면 강목이랑 똑같아요. 강목. 그래서 항상 사각의 면을 나타내요. 사각의 면. 윗면, 아랫면, 왼쪽과 오른쪽의 면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질감을 이 지역, D와 E 지역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연필 모양의 질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연필 모양. 연필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약간 이렇게 생겼죠. 여기만 질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안 깎아내는 거예요. 그럼 대나무에서 표현해볼까요? 대나무를 이렇게 치면은 무기가 돼요. 무기. 사람 찔러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돼요.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어지지만. 근데 얘를 다 깎아내가지고 완전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만들었어요. 휘어지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질감을 쳐야 휘어진다?
안쪽에서 쳐서 밖으로 나와야 휘어집니다. 간단하죠? 쉽죠? 어렵진 않아요. 안쪽에서 뭔가 강목을 싹싹 깎아가지고 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임이 생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움직임이 안 생기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내가 D 지역부터 E 지역까지 나올 거냐, A부터 E까지 나올 거냐에 따라서 흐름과 볼륨과 모든 것들이 구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틴닝과 포인트, 좀 더 큰 그림이고 상세한 그림. 틴닝 무조건 흔적 남긴다. 포인트 커트, 끝이 뾰족해진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과 또 다른 슬라이싱. 슬라이싱은 두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형태를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끝을 남기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슬라이싱 동작은 뭐냐면 안쪽에서부터 끝쪽까지 이 동작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 동작을. 근데 저는 오늘 이 동작 알려드리고 이거 만들고 나서 끝을 얇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걸 아예 만들 줄 몰라요. 이렇게만 만들어도 안전하게 커트가 돼요. 왜? 끝에 면이 살아있죠. 근데 끝이 면이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너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 슬라이싱 하면서 정말로 슬라이싱 제대로 저 배웠고요. 모든 동작을 사람 머리 다 썼을 때 한 번도 빵꾸 난 적 없어요. 한 사람 있어요? 한 번도 내가 푹 하거나 뭔가 긁히면서 자른다거나 잘못 자를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은 없을 거야. 분명히 한 번은 고충을 겪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안전하게 커트하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직이 필요합니다. 기본 베이직 동작. 그 다음에 이제는 끝에 있는 거예요. E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E. A, B, C, D까지 했고요. 지금 이거는 E 지역인데 이 지역도 슬라이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 커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사각의 면이라고 했잖아요. 사각의 면. 그럼 사각의 면에서 위를 자를 거냐, 이 속을 자를 거냐, 왼쪽을 자를 거냐, 오른쪽을 자를 거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쪽을 잘라버리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 쓰느냐? 보통 구레나루 지역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보통 앞머리에서 많이 써요.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그래서 얘네들을 쉽게 만들려면 디렉션이라는 걸 오늘 좀 알게 해요. 디렉션. 자, 그 다음에 틴닝에 대한 거죠. 윗날, 그 다음에 아랫날 해서 복날과 빗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촘촘한 곳을 빗날이라고 하고 빗살이라고 합니다. 빗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윗면, 평평한 부분을 복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날의 위치가 있는 곳이 더 많이 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애가 안 잘리진 않아요. 빗살에 있는 애가 안 잘리진 않는데 복날에 있는 위치가 더 많이 날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면이 지저분해지는가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이제 요거는 이제 틴닝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슬라이싱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를 치면은 작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다? 뭔가 틴닝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틴닝이 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35%인 거예요. 지금 삼각형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커지고 있죠. 이거는 뭐예요? 틴닝의 빗살의 굵기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점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A, B, C, D, E 지역이고 그러면 남자 머리는 어떻게 해요? 남자 머리 어떻게 5등분 나눠 있을 때 남자 머리는 그래서 윗면에 3등분으로 나눠서 남자 머리. 여자 머리 긴 머리들은 보통 A부터 E까지, 남자 머리는 3등분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 머리 질감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A와 B가 붙어 있어. 그리고 C와 D가 붙어 있어. 그래서 잘못 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좀 많이 이해해서 가셔야 되고 이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도구에 대한 특징 이해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몸이 말은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많이 해요. 근데 틴닝은 쉬워. 틴닝은 쉬워요. 근데 슬라이싱에서 어려움을 좀 겪어요. 슬라이싱에서. 그것만 조금 제대로 잘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내부 구조 컨트롤이라는 건데요. 이제 가로로 넣었을 때 효과, 세로로 넣었을 때 효과예요. 근데 저는 둘 다 쓰고 사선까지 썼다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동작을 이미 스쳐 지나가면은 두 번은 그 동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조건 잘못된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값과 출력값, 그 다음에 나타내는 형태의 오류값을 고정하는 데이터 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밸런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트를 데이터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입력을 넣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출력이 달라져요. 표현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지, 결과값이. 자, 여기는 뿌리부터 치면 안 되는 지역. 뿌리부터 치면 안 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노출이 제일 많이 되는 거. 헤어라인. 그 다음에 탑 부분은 어디냐면은 갈라진 그 가마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당연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머리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빗어내면 안 되는 구역이고, 모발이 밀집된 지역은 그냥 제가 평균적인 값이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특히 남자 머리, M자 머리 같아. 가운데 숨 많고 여기 미친 듯이 뭉쳐. 여기는 없는데 여기도 왜 이렇게 뭉쳐? 이거 어떻게 없을까? 그죠? 이런 부분을 이제 부위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거, 슬라이싱. 슬라이싱은 각도로 만들 수 있어요. 45도 각도, 날이 형태가 45도 각도가 된다는 거는 양이 많이 나가요. 과하게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30도로 가면은 이제 양이 좀 줄어들어요. 조금만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20도로 가면은 뭔가 튜닝한 것처럼 더 작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모발 숱이 없는 사람은 45도로 써야 돼요? 20도로 써야 돼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모발 숱 없는 사람, 튜닝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슬라이싱 자체를 못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모발 숱이 없더라도 넣어야 될 때는 넣어야 돼. 왜? 나는 이 색깔을 꼭 내야 되기 때문에 질감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숱이 없는 지역이라도 흐름이나 뭔가 만들 때는 꼭 필요한 스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도로 30도로 20도로 했을 때 흐름이라는 게 생기는데, 흐름이 어때요? 가벼우면 흐름이 또 달라지는 거고, 여기는 흐름을 또 내가 이만큼만 치는 거랑 요만큼만 치는 거랑 이렇게 깊이 안으로 치는 거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20도로 깊이 칠 거예요. 20도로 깊이. 여기 CD 지역이라고 했죠. D 지역부터 치고, 그 다음에 C 지역 치고, E 지역까지 치는 거예요. CD, E 지역까지 슬라이싱이 다 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만들어낼 때 슬라이싱으로. 그러면은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가위가 그라로 형태로 가고, 레이어 형태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에 따라서 흐름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리라고 보면 되고, 이것만 그냥 계속 집어넣고 이해하면은 흐름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의 노드 커트를 제가 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자 머리 이어 백 포인트부터 오버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어 백 포인트부터 프론트 존까지 딱 해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당겨서만 자르고, 위로 들어서 자르든 앞으로 당겨서 자르든 방향은 프론트 방향으로 다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뒤로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앞머리도 그래요. 다 이렇게 당겨서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뒤로 가면서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뒷머리는 어떻게 자라요? 그냥 뒤로 다 당겨서 자라요. 앞으로 가면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심플한 세상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커트가. 여자 머리 대다수의 커트는 전부 다 그거로 다 끝나. 거기에서 뭐만 좀 첨가되느냐? 조금 다 당겨서 자를래? 조금씩 들면서 자를래? 더 들어서 자를래? 이 차이인 거지. 궁극적인 본질은 전부 다 앞으로 당겨서 자른다. 얼마나 베이스 커트가 쉬워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 급격하게 많이 당기면 어떻게 돼요?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뾰족해집니다. 근데 그 뾰족해지는 부분, 부위가 생기고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컴플렉스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들려니 아니면 여기를 라운드로 만들어서 연결되게 만들려니 그 차이. 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당기고 자르고 뒤로 당기고 자르고 위로 다 들어서 자르는 건 뭐냐? 허쉬컷입니다. 허쉬컷. 얼마나 쉬운 컷이에요. 거기서 질감을 예쁘게 넣으면 끝이야. 근데 허쉬컷 해보신 분? 고객한테. 가발한테도 연습해보신 분? 허쉬컷.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허쉬컷 해보면 어때요? 옆모습만 예쁜 게 허쉬컷이에요. 허쉬컷은 연예인급 정도로 외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허쉬컷은 정면에서 봤을 때 대두머리 됩니다. 여기만 얼굴 커져 보이게 만드는 머리고 밑에는 가늘어져 가지고 완전 오징어로 만들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못생긴 사람 오징어라 하잖아. 근데 머리도 오징어로 만들었어. 완전 그냥 오징어 집합소야. 맞죠? 그래서 저도 허쉬컷을 권하진 않아요. 허쉬컷보다는 레이어드 컷이 좀 더 예쁘고, 레이어드 컷에서 조금 더 하고 싶다고 하면 하이 레이어까지는 해드려요. 거기까지는 해드려요. 근데 허쉬컷을 한다? 선생님 옆모습만 보셨죠? 앞모습 사진 딱 보여주는 순간 레이어드 컷 할게요. 손질이 더 쉽거든. 근데 이제 굳이 자기가 허쉬컷을 하겠대. 해드리는데 기르는데 꽤 오래 걸리실 거고 좀 힘들 수도 있다. 뭐가 힘들어? 거울 보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왜 주변에서 욕을 많이 먹기 시작해? 머리가 그게 좀 이상한? 맞죠? 그런 소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내용의 그런 사진들은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정도로 예쁜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잘 없죠. 그럼 우리는 일상 속에 있는 손님들을 그들만의 예쁨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만의 예쁜 밸런스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손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를 과하게 보고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계속 모델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청담동에 있는 디자이너분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보면 고매출자와 빈부격차가 심해요. 고매출자와 저매출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매출자는 인스타를 잘 안 해. 왜? 안 해도 손님이 미치듯이 많은데 인스타 할 시간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럼 저매출자들, 고매출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모델을 모집하기 시작해요. 그럼 모델한테 자꾸 모델 모집해가지고 계속 모델 머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인스타로 인플루언서들 팔로우 해가지고 맨날 메시지 보내요. 제가 오늘 뭐 해드릴게요. 언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 뜨기 시작한 사람들이 현재 인플루언서라고 보시죠. 그럼 그들은 맨날 올리지. 왜? 그 맛으로 손님 매출 올리는 걸 알았으니까. 왜? 고매출자 못 따라가니까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자꾸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모델 작업하세요. 이렇게 또 떠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출 안 되면 모델 작업 해야 되나 보다. 모델 어떻게 구하지? 부터가 또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A급들의 모델들을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로 작업해야 될 건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의 고객들을 최대한 예쁘고 손질 편안하게 만들고 앞으로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약간 허황된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디자인이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짧은 거 머리는 긴 머리를 따라가요. 짧은 머리는 긴 머리를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뒤로 다 당겨서 자르면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죠. 앞으로 다 당겨서 자르면 뒤로 가면서 길어져요.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감도 앞으로 다 당겨서 질감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뒤로 가면서 흐름을 만들기 쉬운 상태가 돼요. 그럼 내가 고객이 뒤로 넘기는 머리예요. 이 머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질감을 앞으로 당겨서 잘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감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이 모양 그대로. 흘러가는 흐름 모양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 모발의 양이 많거나 뭉침이 심하다면 이렇게 놓고 여기가 모량이 많이 뭉쳤네? 그럼 여기다 또 넣어도 돼요. 모발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적인 것에서 익숙함을 좀 벗어나셔야 돼요. 본인만의 창의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창의력이 산으로 가면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반대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질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양에 따라서, 아까는 이렇게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왜 있어요? 양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이렇게 보냈지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너무 과하게 휘어져서 돼지 꼬리처럼 말리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죠? 남자 리프컴 해가지고 리프컴 해달라니까 베토벤을 만들었네? 여기 돼지 꼬리 싫은데요? 그죠? 뭐가 잘못된 거야? 질감에서도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질감을 반대로 넣으면 휘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덜 휘어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로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라와 레이어. 플랫하게 만들려면 레이어로 질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슬라이싱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틴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타점이라는 걸 계속 이해하시는 거예요. 점을 어떻게 찍어갈까? 점을. 그럼 이 점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지저분해진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점이 많아질수록 면보다 점이 많아질수록 지저분해지기 쉽다. 언제? 50% 이상 됐습니다. 점이 내가 가진 면에서 50% 이상 되면 지저분해지기 쉬워요. 또 언제? 한 패널에서 한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30%만 제거했어요. 3개를 썼어요. 근데 가로로 드니까 무거워. 또 세로로 또 드니까 또 무거워. 그럼 어떻게 제거한다? 가로로 제거한다. 이 상태에서 가로로 제거하면 세로로 들었을 때 바로 가벼워. 근데 우리는 세로적인 부분에서 또 세로대가 점을 또 찍어낸다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미 지저분해져 있는 상태. 왜? 가로로는 치킨 안 들어갔잖아. 근데 세로 보고 바로 무거우니까 또 세로 또 쓰는 거예요. 그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지저분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 둘 다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커트의 종류입니다. 포인트 커트의 종류. 그래서 지금 이론은 진짜 딱 여기까지만 할 거고 다 실습을 할 건데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모. 머리가 이제 꼭 직모냐, 곱슬모냐, 연모냐, 단모냐에 따라서 테크닉이 다 다르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소스, 틀일 뿐이에요, 베이직. 여기에서도 충분히 응용해서 쓰셔야겠죠. 여기까지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실습을 다 준비해 주시고요. 삼각대, 그 다음에 가발 꽂아주시고, 가발 빗질 한번 싹 해주시고요. 가위 다 꺼내시고. 그래도 뿌리 쪽을 쳐줘야죠. 뿌리 쪽 가까이 A를 칠 것이냐 B를 칠 것이냐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B, C, D를 어우러지게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는 게 좀 더 안돼요. 팁링을 하면 계속 그런 딱딱한 느낌을 계속 만들어내요.